자, 더불어시민당을 보면 이 후보들 자체가 맨 처음에 올랐던 명단하고 나중에 확정된 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그렇다 보니 논란이 된 인물이 있었죠? 취지에 맞춰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군소 정당들 지금 네. 2명밖에 안 들어갔다고 너무 했잖아요. 적어요. 처음에 이제 4개의 정당이 참여했던 것인데 이제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 등 이제 네.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 가자라고 붙이는 것은 이 정당이 같이 하기를 알지 못했을 때 원외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순번을 주거든요. 일부러 가짜 이 쓴 정당이 이제 겁니까? 가자를 쓴 이제 앞에 쓴 것인데 어쨌든 이 정당에 이제 내세운 후보들이 개인사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표를 이제 호소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해서 낙마가 되면서 실제 애초에 연합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어쨌든 일부 후보는 어쨌든 좀 더 선명한 인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변경이 이제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파견한 인물들은 11번 후순위로 배치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투표를 이제 해야 되는 아하. 것인데 우리 후보들이라는 생각이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선명한 색깔을 강조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이제 후보들한테 반응을 더 하는 흐름들이 아하. 생겨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민거리로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도 눈여겨본 후보들이 있나요? 비례대표 중에? 네, 저는 이제 한 명씩 꼽고 싶은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예. 이제 남자 2번의 김경만 후보. 김경만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잘 알 수 있는 분야다라고, 잘 알 수 있는 대표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도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공인계에서도 21대 국회는 중소기업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환영의 논평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3번의 권인숙 후보. 네,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대 젠더 갈등을 고민하려면 징병제는 중요한 화두다. 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네. 가부장적인 중심 사회에서 살아왔던 40대 이상의 남성들과 달리 현재 20대 남성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재 20대 징병제도는 불리하다 남성에게. 앞으로의 20대, 지금의 20대는 그동안 살아왔었던 기성세대와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20대 남성 이 징병제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인권만을 강조하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할 수 있는 후보,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